중학생 때까지는 정말 공부 잘했어요. 얘 영재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도 진짜 공부 좀 하는 애였는데 얘 왜 이러죠? 저희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성적이 2배 떨어지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2배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건 뭐 2배가 뭐예요? 4배, 6배 뚝뚝뚝. 특히 국어는요. 어느 정도 국어를 하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와장창. 수학과 영어는 짐작이 가능하죠. 그런데 국어는요. 짐작조차 못하다가 당황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왜 망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콘텐츠 잘 보시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 같이 조심해 봐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문제집을 달달달 풀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하면요. 거의 다 맞죠. 국어를 과목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어를 잘한다는 거는요. 글을 잘 읽고 대화 상황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쓰고 말하는 등의 표현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입시에서는 이걸 묻고 있고요. 입시 국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입시 국어와 관련된 콘텐츠도 곧 제작할 거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알림이 갈 겁니다. 국어는요, 문제집만 푸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암기하고 문제집만 푼 아이들은요, 고등학교에 가면 당황해요. 긴 글을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우선 첫째, 문해력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해력이요, 단어, 어휘의 뜻을 모르거나 그 문맥 안에서 파악을 못하기도 하고요. 문장,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문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만 어렵게 바꾸거나 어휘를 다른 어휘로 바꿔버리면 아이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고등학교 입시 국어는요,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천천히 느긋하게 문제를 풀던 초등학교와는 달라지는 거죠. 특히 시간 내에 뭔가를 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많이 불안해할 거고요.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능 당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는 잘 하는데 성적도 잘 나오는데 수능 가서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콘텐츠를 촬영하는 이유는요. 공부 망했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입시는 이렇고 고등은 이러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심하자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성장하면서 대비해 가 봅시다. 그럼 계속할게요. 이 시간 배분은 요령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그 요령도 문해력이 바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쉬운 글에 익숙한 경우에는요. 갑자기 각 여러 분야에서 생소한 글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글을 읽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수능 지문도요.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배웠던 주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요, 주제만 똑같고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리, 우리 경제의 금리 정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 금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바젤3 협약이라는 어려운 생소한 용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은 어느 정도 금리나 경제 등은 알고 있지만 전혀 생소한 것 가지고 갑자기 수능 당일에 그것도 1교시에 그 지문을 풀어서 계산도 해가면서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쉬운 글에 익숙해지면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배경 지식을 쌓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쌓아야 합니다. 이
고등과정까지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국어 등의 지문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을 쉬운 글로 이해하고 그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죠. 저는 이 물리학 지문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EBS 대표 물리 강사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이게 맞냐?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 맞냐? 내가 이해한 게 맞냐? 꼭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정말 어렵고 복잡한 공식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요. 하지만 너무 쉬운 글만 계속 연속적으로 접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당황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초등학교 때 잘하던 아이가 왜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한 이유는요. 미취학 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수학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영어는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국어는 너무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그 방향 설정을 잘 하고 잘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콘텐츠를 촬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다른 콘텐츠에서 아이 잘 키우려면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초1 국어 이것만 안 하면 돼 콘텐츠도 같이 봐주시고요. 우리 같이 성장하며 입시까지 천천히 느긋하고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히 나아가 봅시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